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 메이예요. 오늘 사건은 아주 최근에 발생한 잔인한 사건이에요. 워낙 전말이 좀 특이하고 생소해서 해외 토픽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간은 작년 2022년 8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독일 뮌헨 근처에 있는 잉골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인데 한 중년 부부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 실종된 사람은 23살이던 샤라반. 샤라반은 부모님이랑 뮌헨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남편 만나러 간다고 나가고서 여태까지 연락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샤라반 전남편이 살고 있는 이 잉골슈타트에 온 거였지. 부부는 하루 종일 딸을 막 찾아 헤맸는데 도저히 없어. 결국 시간은 흘러서 밤 11시 반 정도였어. 마침 그때 한 주택단지에서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야. 다가가서 보니까 이게 딸 차더라고. 부부는 즉각 차 안을 들여다보는데 순간 주저앉고 말았어. 차 뒷좌석에 완전히 피로 뒤덮인 젊은 여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게 딸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시신은 피투성이었고 50군데가 넘게 막 몸에 찔린 상처가 있더라고. 특히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훼손돼 있었어. 그래서 신원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야. 사실 부부가 첫눈에 봤을 때 대체적인 이목구비랑 신체 조건 그리고 머리 스타일까지 딸 샤라반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또 아무래도 시신이 차 뒷좌석에 있었으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딸이 전 남편 만나러 간 거잖아. 그러다가 며칠 만에 얼굴이 훼손돼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고. 그럼 이게 전 남편이랑 관련된 거냐고? 아니, 전혀 아니었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말은 이제부터야. 이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알려졌는데 헤드라인이 독특하더라. 그게 뭐였는 줄 알아? 도플갱어 살인사건. 도플갱어 들어봤지? 그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 말하는 거잖아. 뭐 도플갱어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뭐 이런 괴담이 있기도 했었고. 놀랍게도 이 사건이 그 괴담하고 연관이 있어 보였어. 시신이 발견되고 조사를 하던 경찰은 다음날 샤라반의 부모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바로 샤라반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검을 해봤더니 그 시신이 샤라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차에서 발견된 사람은 누구야? 정확한 신원은 카디자, 23살의 여성이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녀가 샤라반의 차에서 사망해 있었는지, 또 그럼 진짜 샤라반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었어. 어쨌든 샤라반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는 거에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곧이어 부모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딸 샤라반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거야. 게다가 남자친구 샤키르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고. 우선 샤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얘기해보면 부모님은 원래 이라크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독일로 이민을 왔어.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좀 엄격한 편이었어서 샤라반은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하는 게 꿈이었대. 성인이 돼서는 미용사로 취직했고 또 결혼도 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독립한 거야. 근데 남편이랑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혼했고 이때 뮌헨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이후 샤라반은 부모님하고 자주 부딪혔고 뭐 큰 소리로 싸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내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라크 분이잖아. 그래서 뭐 보수적인 편일 거고 어쩌면 이혼한 딸을 좀 부끄럽거나 한심하게 보지 않았나 싶어. 또 샤라반도 성격이 셌는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뭐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이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하루하루 갈등이 심해지니까 샤라반은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나가지? 어떡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돼. 그게 바로 부모님이 자기가 죽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였어. 이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샤라반이 뭐 했는지 알아?
인스타그램을 미친듯이 뒤지더니 자기랑 피부색, 머리카락까지 그러니까 외모가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 그렇게 밤새 추려낸 사람은 총 5명이었어. 샤라바는 그 사람들한테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돼. 근데 이게 뭐 기본적인 안부 인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신분을 숨긴 셀럽인 척하면서 접근한 거야.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콜라보 같은 걸 제안하는 거지. 사실 갑자기 유명 연예인한테 DM 오면 누구나 헉 하잖아. 근데 또 프로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좀 허술한 전략인 것 같아. 당연히 대부분은 경계했어. 너무 수상하잖아. 셀럽이 굳이 부계정을 왜 쓰겠냐고. 그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다가 마침내 딱 한 사람이 남게 돼. 그건 바로 23살이던 뷰티 블로거 카디자였어. 샤라반이 처음 카디자한테 연락할 때 독일에서 유명한 여성 래퍼 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인 척 메시지를 보내게 돼. 내용은 자기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 카디자도 처음엔 의심을 했대. 뜬금없잖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락한다고? 그것도 부계정으로? 그래서 카디자가 룬 공식 계정에다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게 돼. 당연히 룬은 황당해하면서 그 계정 자기 사칭한 거라고 답장하지 말라고 했대. 그렇게 샤라반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또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접근했어. 이번엔 화장품을 협찬하고 싶다고 했지. 카디자가 뷰티 블로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래퍼에서는 좀 갸우뚱했지만 뷰티 협찬에는 솔깃한 거야.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결국 만날 날짜까지 정하게 돼. 사건 당일 샤라반은 남자친구 샤키르랑 같이 카디자가 사는 동네로 갔어. 부모님한테는 전 남편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지. 잠시 후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약속한 장소에서 카디자를 만났고 너무 반갑다면서 막 인사를 나눠. 그리고선 차에 태우고 한참을 운전하더니 도심에서 좀 떨어진 으슥한 숲 인근에서 멈추게 돼.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한 후였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카디자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카디자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숨이 끊어져. 하지만 샤라반의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시신에 50번이나 넘는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대부분이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샤라반은 얼굴을 훼손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야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폭행했고 얼굴도 훼손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얘네들 진짜 너무 잔인한데 이미 사망한 카디자를 다시 차로 들이받아버려.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곤 처참하게 망가진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둔 거지. 이건 정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잖아.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 후에 그 차를 끌고 다시 잉골슈타트로 돌아가서 조용한 주택가에 차를 세워두고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같이 도주해버린 거야. 이제 부모가 이 차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샤라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였어.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냐? 절대 아니지. 당연히 경찰은 지문 조회를 했고 그 사람이 샤라반이 아니라 카디자라는 걸 금방 알아냈어. 아주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멍청했던 거야.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어. 도플갱어 살인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 눈길을 끌 수밖에 없으니까. 샤라반은 부모가 무참히 살해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길 바랬다고 했어. 그래서 굳이 전남편 보러 잉골슈타트 간다고 힌트까지 남긴 거야. 부모가 직접 시신을 찾도록 유도했던 거지. 근데 이 사건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작 부모님이랑 샤라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도되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샤라반이 그동안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냐면서 그녀를 두둔하기도 했대.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살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해. 물론 부모랑 갈등 있을 수 있지.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 그렇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죽은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샤라반을 두둔하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고 봐. 어쨌든 그냥 살인자일 뿐이고. 여기서 난 카디자가 너무 안타까워. 단지 좀 닮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표적이 된 거야.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오늘 사건 좀 충격적이지?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다. 예전에 시카님이 금사파에서 다룬 진짜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 그 취업시켜준다면서 가족 없는 여자를 한 명 찾아서 범인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한 사건이 있어. 김은혜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본인 앞으로 걸어둔 사망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였지. 어쨌든 오늘 사건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돈이나 욕망이 아니라 부모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잖아. 그 이유 때문인지 더 기괴하게 느껴져. 2023년 1월 샤라반과 샤키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야. 전해지는 바로는 샤라반이 제대로 협조하질 않아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샤라반이랑 샤키르 중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고 또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밝혀지질 않은 거지. 근데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 두 사람 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받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한 범죄 심리학자가 남긴 의견이 있어. 맨 처음 카디자가 낯선 사람, 그러니까 샤라반의 제안에 선뜻 응한 이유가 아무래도 같은 성별 때문이라는 추측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어도 같은 성별, 그러니까 같은 여자는 좀 안전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겠지. 요즘은 어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랑 쉽게 만나고 또 연락할 수 있잖아. 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이코패스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은근히 접근하거나 과하게 친한 척하고 과하게 착한 척할 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보길 바랄게.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했다고 하니까 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자, 그럼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난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